IMF의 오싹한 경고라. 신냉전은 분명 위기다. 일단 IMF 수석 부총재 기타 코피나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냉전이라는 심각한 분열이 벌어지면 일본과 독일을 합친 만큼인 세계 GDP의 7%가 증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GDP의 7%,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 GDP 손실은 마이너스 3.6%였습니다. 그런데 제2냉전이라고 하는 신냉전, 지금 7%가 된다고 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는 분명한 위기가 된다는 것 지금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냉전의 어떤 굴레가 어느 정도 갔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신냉전이라는 것은 유럽하고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이렇게 과거에는 공산주의라는 있던 러시아와 중국의 진영, 자유주의라는 미국과 서방의 진영이 다퉜다면 지금은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권위주의 진영, 독재 진영이죠. 독재 진영하고요 민주주의 진영, 미국과 어떤 서방의 민주주의 진영하고 지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으로 쭉 돌아가 보면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부터 시작이죠. 그때가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냉전의 기운이 있었고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냉전의 그 굴레는 굉장히 이제 깊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신냉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강도가 세지냐예요.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미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냉전의 상태가 벌써 와 있고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2017년에 세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 수가 673개였다면요. 2023년은 3,484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을 못하게끔 막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2019년에도 1,000건대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3,000건대로 돌아서고요. 2023년은 3,484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이게 신냉전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도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또 경제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전쟁이 커지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자유무역이 깨지고 자국우선주의인 보호무역이 지금 굉장히 커지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 뭔가 아직까지는 큰 충돌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규모 비율을 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거의 말입니다. 40에서 50% 사이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는 맞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2차 대전 때처럼 말입니다. 아주 폭망을 하거나 냉전 시대처럼 아주 최악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보입니다. 분위기는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지금
GDP 대비 상품 무역 규모가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지지부진 정체를 겪고 있잖아요. 정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지하는 이유는요. 직접 수출이 힘드니까 중개무역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요.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자동차를 팔겠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동남아에 전자제품의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팔겠다. 우회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겨우겨우 유지는 해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중국이 또 말이야. 베트남을 통해 수출한단 말이야. 미국이 알면 맞고.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들리지 않다고 봅니다. 1950년대 보세요. 1950년대 같으면 한 15% 정도 되나요? 15%대 실제로 16%네요. 1950년대 상품 무역 규모가 이게 말입니다. 점점 올라서서 지금은 40에서 50%인데 냉전 시대가 되면서 요 40% 5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안에서 머물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꽉 맥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신냉전의 분위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선상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GDP 대비 상품 무역 규모 비율을 보면요. 2023년이잖아요. 전 세계는 46입니다. 우리는 75예요. 우린 75. 비율 자체가.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계 무역 규모가 이게 신냉전 질서 때문에 상품 무역 규모 비율이 자꾸 떨어지면 대한민국에겐 타격이 없을까요? 2000년 이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많을 때가 2010년에 78% 그리고 2011년쯤에는요. 이게 80%를 넘어선 적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예요. 그런데 무역이 분절화돼서 세계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면 과연 대한민국이 수출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2000년대만 하더라도 GDP 대비 상품 무역 규모의 비율이 58%였는데 2023년은 75%고요. 2022년에는 엄청났습니다. 80%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상품 무역 규모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상품 무역 규모 비율이 높은데 지금 수출은 나름대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신냉전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수출도 어떤 식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말입니다.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이 크잖아요. 미중 비중을 보면 미국이 지금 4월 달까지는요. 20.3%, 중국이 18.6%예요. 아세안의 비중은 16.2%고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홍콩까지 합치면 중국의 비중은 더 크거든요. 저는 차제에 우리는 수출 다변화를 진짜 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요. 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지금 말입니다. 냉전시대와 제2냉전시대는 진영별 인구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방 진영도 많이 달라졌어요. 13%로 달라지고요. 이 공산 진영도 21%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신에 비동맹 국가가 66%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출 다변화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넉넉고 있다가는요.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 또 비동맹 국가들과의 어떤 수출 확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2냉전 시대를 극복해 가는 방법은 미국과 자유진영의 유대감도 크게 가져가야 되겠지만 실사구시가 우선이라는 거고요.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결국은요.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진영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비동맹 국가들하고의 연대를 강화해 가는 것. 이것이 제2냉전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유진영의 연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유진영의 연대는 더욱더 강화를 해가면서요. 그 속에 자국 우선주의라는 실사구시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도 더 강화해 가는 것. 그래야 수출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즘 상황 자체가 그죠? 많이 변해 간다는 뜻입니다.